수학, 손으로 완성하는 멋진 학문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123쪽 필수 예제식 29번 문제. 학평인지 수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총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이 65세 인구는 이제 노인 인구라고 그러지. 맞죠? 그 주어는 이만큼이에요.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했어요. 2000년 당시에 총 인구가 1000만 명의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근데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라고 했어. 근데 총 인구는 얼마씩 증가해? 매년 0.3%씩 계속 증가하고요. 65세 인구는 매년 얼마씩 증가해요? 전년도보다 4%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1년 후라고 해볼게요. 1년 후에 총 인구는, 자, 전체 인구를 얼마나 잡을까요? 1000만 명이랬다, 그지? 1000만 명 중에 얼마 증가해요? 그 중에 0.3% 자체가 100분의 1이라고 했지. 이건 증가한 인원, 원래 있던 기준, 그걸 1000을 묶어내면 분배 법칙 1 더하기 0.03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럼 노인 인구는 원래 50만 명이었잖아, 그죠? 10,000명은 단연 생략합니다. 괜찮죠? 거기에다가 50만 명 중에 4%니까 아하, 4 곱하기 100분의 1 분배 법칙 50을 묶어내면 1 더하기 0.04라고 쓸 수 있죠. 맞죠? 0.003이네요. 됐죠? 그래? 그러면 다시 2년 후면 어떻게 돼? 원래 기존에 있던 인구에 다시 0.3% 증가하니까 암산되려나? 유도해줄까? 한 번 더? 괜찮나? 그럼 1000 곱하기 1.003은 몇 제곱? 2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1년 후면 노인 인구는 50 곱하기 1.04의 제곱. 유도해달라면 해도 이거 해줄까요? 자, 왜 이게 되는지 그 앞에 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걸 해드릴게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노인 인구는 50 곱하기 1.04였다고. 그 작년 기준에서 얼마? 매년 작년도보다 4% 증가하잖아. 그럼 50 곱하기 1.04 곱하기 4 곱하기 100분의 1. 여기 4%를 나타내는 거죠. 다시 어떤 법칙? 분배 법칙. 그럼 50 곱하기 1.04. 앞쪽은 1, 뒤쪽은 100분의 4. 다른 말로 0.04. 그래서 50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된다. 알겠죠? 그럼 다시 3년 후면 내가 유도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다. 해보고 안 되면 얘기했어요. 그럼 3년 후에 노인 인구는 50 곱하기 1.04의 세제곱이 된다. 그러면 몇 년 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 라고 물었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푼다면 n년 후에 총 인구는 1000만 곱하기 1.003면 몇 제곱? n제곱이 되겠지. n년 후에 노인 인구는 이 원리 그대로지. 50 곱하기 1.04의 n제곱이 될 건데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총 인구의 얼마 이상? 20%니까 100분의 20 해주면 딱 20%. 빨간색이 총 인구잖아. n년 후에 총 인구. 그 인구의 딱 20%보다는 노인 인구가 더 크거나 같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부터 국어잖아, 국어. 맞나요? 전체 인구의, 총 인구의 20%보다 노인 인구가 더 크거나 같으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진 계산이에요. 계산도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단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자, 00 2개, 00 2개. 여기 하면 10 곱하기 20이니까 200이잖아. 양변을 50을 나누면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난 친절하니까 4 곱하기 4도 다시 쓸까? 4도 2의 제곱이라 쓸게요. 곱 1.003의 n제곱이 작거나 같아 1.04의 n제곱보다. 그 친절하게 로그를 써라고 다 주어져 있는 이런 값들을
상수값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양변에 로그 씌워봐봐. 그러면 2 곱 로그 2 더하기 n 내려오고 로그 1.003 부등 안 바뀌지? 진수자리 뒤로 내려와 n 곱하기 로그 1.04 얘를 휘리릭 넘겨서 n 묶어내면 2 곱하기 0.3010 좌변이죠. 우변은요 n 묶어냈어. 로그 1.04는 여기 있네. 0.0170 빼기 얘를 이항시키면 바뀌잖아. 어딨어? 여기 있네. 0.0013 뭐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이 녀석 계산을 하면은 요 개수 나오잖아. 그걸 나눠버리면 n은 크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대충 38.112가 나온대. 그 최소 한 38년 정도, 39년 또는 40년 정도 지나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념원리 수일 연수문제 161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공부가 제일 쉽단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알았지? 우리 아이들 이 방법 없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내가 그 방법 내가 산다. 자, 처음에 탄생을 진수로 탄생했으면 빨간색으로 영역했죠. 그죠? 5초가 마이너스 7초가 0초가 자, 그래서 다시 5초가 마이너스 7초가 x 0초가 이건 0만 아니면 되지. 동시에 성립하는 진수 범위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5초까지. 다 안 적어도 되겠죠? 이 정도 암산하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건요. 첫 번째 기억 조건은 진수자리 2를 올릴까요? 괜찮지? 올리면 밑이 또 0과 1 사이니까 두세 번 안 써도 되겠지? 왼쪽 진수가 커야 돼요? 오른쪽 진수가 커야 돼요? 그렇지. 오른쪽 진수가 커야 되지? 그래서 함수를 볼 거야. x제곱 암산합니다. 마이너스 10x 휘리릭 넘기면 마이너스 11x 25 휘리릭 넘기면 18 되나? 따라오지? 인수분해 x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2 안 믿겠지만 다른 반 아이들은 요거 2차 함수 그리는 인수분해하는 것도 아직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단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반마다 레벨이 다 다르단다. 내가 데리고 있는 똑같이 수업할 수가 없어요. 자,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한 6년 정도 있다 보니까 완전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아주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초가 9 미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따라오지? 자, 니은이 좀 처음에 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단다. 이거 함부로 요 진수자리 지수로 생각 내리면 큰일 난다. 이건 밑을 2로 하는 x 빼기 1 전체 제곱 빼기 얘는 내려올 수 있죠. 진수가 양수일 때는 내려올 수 있거든. 빨간색 보면서 양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2 곱하기 밑을 2로 하는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자, 전개해버리면 요걸 그냥 적기 좀 귀찮아서 밑을 2로 하는 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5보다 클 때 t 보면 사실 주어져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오케이. 가로축, x축, 세로축, t축,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겠네. 5는 요쯤 있잖아. 5일 때 함수값이 뭐지? 로그 2의 5가 되겠네. 그래서 t 보면은 사실은 밑을 2로 하는 5보다 크다는 말을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시원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플러스 2 0보 잡고 싶어.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0보다 작아지려면 인수분해 가능하네. d-1 d-3 그래서 함수를 그린다면 t 범위는 1초가 3 미만이잖아. 하지만 여기 스타 3에서 스타 4 범위가 동시 성립해야 되잖아. 여기 2점 사실 1이죠. 2점 땡땡땡 맞죠?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는 t 범위는 로그 2의 5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아주 섬세하게 써야 됩니다. 아마 답지랑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쳐다보셔야 돼요. t라는 건 밑을 2로 하는 x였거든. 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x는 밑을 2로 하는 5보다는 크고 요걸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바꾼다면 밑을 2로 하는 얼마지? 8이 되겠네. 그럼 x 범위는 5초가 8 미만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알겠지? 대충 풀면 훨씬 빨리 풀겠지만 수학은 대충 풀면 안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자, 이 녀석과 스타 5 그리고 스타 1 동시에 성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만족하는 x 범위는 뭐예요? 5초가 8 미만이 되겠네. 알파는 5, 베타는 8. 그래서 알파 곱 베타는 40.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128쪽 일반 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이따 파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예전에 파이 수업했었지? 배우세요, 나한테. 어렵지 않아요. 우선 각의 정의가 뭐지? 불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각은 도형이에요. 얘는 도형이라고 부른단다. 초등 수학책이 있다. 이 그림에서 설명한다면 이제 이게 선분인지 반직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반직선이라고 볼게요. 이 그림에서는 반직선 OP랑 반직선 OX가 만들어서 생기는 이 녀석을 이걸 각이라는 도형이라고 써요. 각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각인 거예요. 이 각이 정의다. 알았지? 근데 각이라는 건 항상 각의 크기를 가지거든. 크기인데 보통은 시초선 처음 시작하는 OX 보통 X축을 잡습니다. X축 보통을 고등수학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리는 플러스 각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수학할 때 컴파스 눈곱이 없는 자 본 적 있지? 네. 각도 보면 0이 있고 막 90도 있고 막 120도 막 있는 거 봤지? 네. 보통 이런 식 또는 표현에서 이런 경우도 씁니다. 둘 다 적혀 있다. 알겠지? 그런 표현들을 각이라고 부른다. 각의 크기라고 부른다. 시초선 처음 시작하는 선, 처음 시, 시작하다 시, 처음 초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OX를 동경이라는 표현을 써. 이 경자는 각도 경자야. 움직일 동. 각도가 움직인다는 표현이야. 각도경, 움직일 동. 알았지? 한자를 알면 이게 좀 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동경 OP가 점 O를 이걸 처음 선 이걸 열리게 되면 홈 포인트 뾰족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첨점 뾰족점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오케이 어디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음의 방향이라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양의가 거꾸로 얘기했구나.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음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양의 방향. 왜? 시계 반대 방향, 우리가 지금 보는 시계 반대 방향이 지구 자전 방향이거든. 알아두세요. 기본 상식이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게 시간이에요. 내 말이 맞아요. 시계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알았지? 그래. 뭐 한자를 읽어보시고 동정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각도를 나타낼 때는 플러스 기로 생략합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128쪽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대부분 밑에 그림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60도의 각이 있죠. 그런데 60도와 똑같은 게 과연 몇 개가 있을까? 그것이 무한계 많은 걸 다 표현하기 힘드니까 60도의 각, 만약 알파가 60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가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아니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60도도 똑같지 않았나요? 왜 360도는 한 바퀴거든. 한 바퀴 돌고 조금 더 가나? 아니 이렇게 해도 괜찮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도른 후에 다시 60도 가나? 똑같네요. 안 그래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한 후에 플러스 60도에도 관계없잖아. 그래서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60도에도 똑같다는 말을 여기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다음 단원에 수열이라는 게 있단다. 수열의 공부를 이제 넘겨서 보시면 일반항이란 말이 있단다. 저 뒤에 있단다. 수열도 많이 빠졌어요. 이 수일책이 되게 얇아졌거든. 다이어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하여튼 뭐 그래 내가 다 수열할 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게 있단다. 알겠지? 일반각이 있고요. N은 정수 이렇게 표현을 쓰면 됩니다. 밑에 설명 안 읽어도 되겠죠? 나머지는 혼자 읽어보세요.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129쪽 4분면의 각도. 맞아요. 이거 중1책에 있어요. 지금 내 제자들 중에 중1들이 있거든. 신앙중 중1들 막 있어요. 그 친구들이 책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때 노는 1,4분면은 중학교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는 표현이 있단다. 근데 이것만 있니? 아니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1, 4분면 각이야. 그럼 2, 4분면은 달라지는 건 0도 대신 여기 있는 0 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야?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이게 2, 4분면 각이고 3, 4분면 그지?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은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뭐 굳이 필기할 책이 다 있다 필기할 필요 없어. 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라디안각 이제 그 호도법 초등수학 상행책에 나오는 원주각에 대한 설명, 원주각이래. 그 원주율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지? 개념원리, 수일, 삼각함수 파트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초등수학 복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파악하지만 너네도 쌤을 보면 파악이 좀 되죠. 쌤처럼 외향적인 사람, 말을 많이 안 하고 나를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 성향이 보이잖아. 누가 그러대? 한 번만 봐도 그게 보인대. 근데 바꾸게 되면 그 친구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게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이 있단다.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 제자들을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설설수금 해주는 거야.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 나는. 지금은 진짜 많이 오픈돼 있어. 많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은 진짜 성격이 두리뭉실한 거예요. 응? 근데 반 이랬다 보니까 쌤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고. 자, 원주율. 자, 율자가 뭔지 아니? 영어로 율무차 율자 아니고요. 그렇지. 영어로 레이트. 한자로 비율비자입니다. 비율. 예전에는 리율이라고 적었어요. 발음도 안 돼요. 리율. 발음도 안 돼요. 아유, 발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원주율이 뭐냐면, 원주가 뭐지 도대체? 한자로 원주가 뭐야? 주자는 우리 아들내미 이름에 주가 들어가거든. 둘레 주자입니다. 둘레주. 영어로 라운드.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한다. 그래서 원주율에 뭐가 생각됐냐면 원주율은 엄밀히 따지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과 원의 둘레 사이의 관계를 원주율이라 불러요. 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정의다. 선생님이 증명 못합니다. 큰 그림만 보여줄 거야. 누가 원주율을 물어보거든. 누가 물어보거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까먹었는데요. 아니, 그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처음 시작을 초선 OX라는 표현을 쓸 거야. 갑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RADIAN이라는 라디안이라는 부릅니다. 라디안각을 만들어냈단다. 우리가 쓰는 거 16진법 라디안이에요. 우리 16진법 있죠? 10진법 있죠? 그 전부 라디안 크기란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왜 크기란 말을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1라디안 정의는 누가 물어보거든.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같은 잘했다. 잘했어요. 반지름 OA와 호 AB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호를 대충 이 정도 잡을게요. 간격은 조금 안 맞습니다. 이해만 해주고 넘어갈 겁니다. 같아 보이지? 이걸 수학으로 표현할게요. 반지름 R 길이와 호 AB를 아크라 부릅니다. 아크 AB가 R인 그때 중심과 크기를 1RA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정의다.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이 녀석인 각 AOB를 뭐라 그런다? 1라디안이라는 정의입니다. 이해되나? 그럼 2라디안 정의가 뭐야? 뭘까요? 그렇지. 반지름이 몇 배? 2배가 호 ABC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바뀌어서 가운데 B를 안 쓴대. 예전에 쓴다. 틀린 게 아니다 쌤 말이. 알았지? 나는 정의는 안 틀립니다. 수학 문제는 가끔 틀리긴 하지만 정의는 안 틀립니다. 내가 수십 년을 했는데 그걸 틀릴 리가 있나? 안 그래? 가끔 틀립니다. 틀린다 해줘요. 나중에 밑밥 알아놔야 돼. 그죠? 이 크기를 2RAD라 부른다고. 각 AOC를 2라디안. 3라디안은 뭘까요? 이제 좀 D라 잡을까요? 설명할 수 있겠지? 조금만 익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시라고 어려워가지고. 3라디안 정의는 반지름의 길이 몇 배? 3배가 호 A, B, C, D를 만족할 때 각 AOD를 3라디안 단위 안 적어도 됩니다. 단위를 안 적는다는 건 라디안이 생길 때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생략할 거다. 숫자를 대학 가면 예전에 생길 때 있거든. 그럼 조금만 더 못해봐봐.
요 OA의 지름이라 부릅니다. 연장선을 쭉 그어봐봐. 그 교점을 그냥 1을 잡을게요. 그래서 3.14 라디안의 정의는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 약 3.14를 하니까 평각 각 AO 평각이 아니죠. 호 AOE가 나오더라 이거지. 그때 중심각을 AOE를 뭐라 부른다? 3.14 땡땡땡 라디안이라고 부를 뿐. 근데 그건 경험적으로 거의 뭐와 같더라? 평각 180도와 같다는 걸 루케미 찾아낸 거야. 이건 경험적 정의라 부릅니다. 경험에서 만들었더니 그런 규칙이 나오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거의 정밀하다 이거지. 그래서 현대 수학에서 그 전에 써먹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걸 이용한 건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주의를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찾았다는 거야. 에? 뭘 찾아? 라고 묻거든. 원주의는 원의 반지름 적을까? 원의 반지름 길이 분의 원주의 비율이 일정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일반적으로 2R이라 부르고 원주를 L이라 부르는데 그 값이 줄여서 이걸 파이라 부른단다. 파이가 나온 거야. 3.14 159 654. 그래서 양변에 2R을 곱해봐봐. 그래서 호의 길이는 초등 수학에서 이렇게 비율. 초등 수학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부르잖아. 초육책이 있잖아. 초사책이 시작해가지고 초육책이 이게 나와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표현보다 이걸 더 좋아합니다. 개수를 앞에 적는 건 좋아해. 2파이 R. 개념원리 수일 필수의 이제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각을 이런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알파각의 가장 작은 걸 물었어요. 자, 첫 번째 주어지는 각이 몇 도예요? 마이너스 500도죠. 마이너스 500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녀석은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요? 알파가 근데 0과 360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혹시 마이너스 360에다가 마이너스 140 하면 문맥에 맞지는 않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번 할까? 마이너스 360 곱하기 2, 720도가 되지? 거기다가 뭘 더해야 될까요? 180. 180인가요? 아닌가? 아니지. 220. 그럴 수 있죠. 산소가 안 될 수 있죠. 쌤도 산소를 제일 못해요. 산소 진짜 많이 틀려요. 됐죠? 그래서 알파 값은 여기서는 220이다. 두 번째. 이번은 마이너스 300도네요. 마이너스 300도가 똑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런 일반각으로 표현하려니까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60이 좀 되겠네. 알파는 구했어요. 60. 세 번째. 몇 도요? 마이너스 100도인가요? 이거 똑같은 것도 엄청 많잖아. 마이너스 360에다가 플러스 얼마? 260 해주면 되지. 맞네. 너무 400이야. 자, 무 400이 갑자기 400에 넣어줘. 그럴 수 있지. 처음 하는데, 그지? 400도가 나왔어. 400도는 360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요? 40. 그렇지. 40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여기서 n 값은 1, 알파는 40. 여기서는 위에는 n 값은 마이너스 1, 알파 값은 260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마지막 5번도 해볼게요. 720도입니다. 700도예요. 700도는 720, 그러니까 360도를 두 번 갈 거야. 360 곱하기 2 한 후에 이건 마이너스 20이 되잖아. 네. 안 돼. 틀렸어요. 이건 틀린 표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360도 곱하기 1을 한 후에 340. 그렇지. 340 해주면 되겠지. n 값은 1, 알파는 340.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물었네. 답은 4번. 개념원리 고등수학 수1 필수의 제 2번입니다. 페이지 131쪽. 자, 시타라 부릅니다. 시타가 제 1사분면 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타의 범위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90도보다는 작다는 표현을 쓸 거야. 그리고 좀 전에 했지, 그제? 180도를 우리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른다 했지. 그래서 360도를 이제 앞으로는 2파이라고 바로 써도 이해해 주세요. 알겠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양변에 3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래서 3분의 시타의 범위는 120도 곱하기 n 보다는 크고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규칙성이 있단다. n자리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3분의 시타는 0보다는 크고 30도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이건 1, 4분면 각인 거지. 그럼 n자리 1을 대입하면 120도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그렇지. 150도보다는 작죠. 맞죠? 그래서 제 2, 4분면 이해 있지. n자리 3을 대입할 거야. 3을 대입하면 360도 보다는 크고 따라오지? 여기는 뭐 330도보다 작잖아. 근데 다시 이건 1, 4분면 돌아가죠. 그래서 4일 때랑 5일 때 그래서 들렸나요? 아, 이 어디 갔노? 아, 딴 생각했네요. n자리 2를 빼먹었네요. n자리 2를 대입한다면 24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 작죠. 이거 몇 사분면 각이에요? 3, 4분면 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중학교 때처럼 이거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1, 2, 3, 4분면 3개를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132쪽 필수 3번입니다. 맞아요. 처음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쉬운 내용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할 내용도 아니에요. 내가 아예 공식도 안 가르쳤어요. 자, 다시 복습할 거예요. 동경의 정의가 뭐야? 어떻게 다음 세대한테 동경을 설명할래? 보통 시초선, 보통 x축을 가로축을 시초선 잡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바뀐다.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란다. 그래? 원 위에 있는 점, 뭐 지오집은 안 끊어도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원 위에 있는 점 한 점을 잡아볼게요. 이 동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대로 멈춰라 했다 치자. 대충 잡자. 이 점을 P시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동경을, 각을 표현하는 동경을 P시타, 원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동경이, 엄밀히 따지면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을 P시타라고 잡을 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동경은 반직선입니다. 쭉 가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5시타는 이거 몇 배? 이거 몇 배? 5배인 거예요. 아, 5배가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빨간색, 맞지? 초록색, 동경을 나타내는 점이 일치한다라고 해도 그냥 거 없지. 같은 말인 거예요.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원과 만나는 점, 이 도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시타이기도 하지만 5시타이기도 해. 그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걸 했습니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보다는 크고 360도 뭐하지? 일반각인데 뭐하노 지금? 일반각이면 이 녀석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시타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5시타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5시타와 시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더 해볼까? 한번 빼볼까? 만약에 뺀다면, 예를 들면 시타가 만약에 뭐 60도야. 그러면 똑같은 거 5시타는 만약에 예를 들면 얘도 60도인 거야. 또는 360도 더하기 60도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어떤 관계가 있어? 같다는 관계도 맞지만 두 개를 빼면 0도인 거지. 또는 360도인 거지. 또는 마이너스 360도지.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720도라는 거야. 이 말인 거야. 0도에서 벗어나자고. 왜? 일반각이라니까. 시타를 표현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이게 얼마라고?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쓴 거예요. 뭐가? 4시타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쓴 거고요. 양변에 4를 나눠 봐봐. 시타는 90도 곱하기 n이 되죠. 다시 얘기하자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모양도 이거 하면서 한번 울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모르긴 몰라도. 쉽지 않대. 이 스타1이라고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스타1, 시타 범위 알잖아. 얘다 스타1을 use, 대입할 거예요. 시타 자리에 90도 곱하기 n을 대입하세요. 이 범위가 0도보단 크고 360도보단 작지. 양변에 90도를 약분하세요. 그래 단위까지 없어진다. 그래서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예요.
만족하는 그러니까 검사해 볼게요. 하나만 검사해 드릴게요. 시타는 많지? 3개가 있잖아. 그 중에 n자리 1을 대입해 볼게요. n자리 1을 대입하면 시타는 몇 라디안이에요? 90. 그렇지. 90도. 도. 그러면 5시타는 5배 하면 얼마야? 5, 9, 450도잖아. 450도는 360도로 간 후에 90도 간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위치인 거지. 요 위치. 뭐 n자리 2 설명해 줄까요? 한번 더 해줄까? 3은 책에 다 설명이 돼 있단다. 검사도 다 돼 있어요. 직접 검사를 해보세요. 5는 크게 그리세요. 웬만하면 작게 그리지 말고요.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132쪽 확인 체크 175번입니다. 자,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은 내 자체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고민을 좀 해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고민해오세요. 여기 없는 문제도 고민 좀 해오시고, 알았죠? 자, 시타가 만약에 대충 이 정도 같이자. 지금 90도, 180도 사이 있으니까 뭐 대충 이 정도 갖다 쳐볼게요. 이걸 시타를 한다면 동경과 원에서 만나는 점을 P시타라는 표현을 쓸 거야. 실제 쓰는 표현입니다. 이만큼을 시타를 한다면 이걸 7배 했을 때 그러면 7시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저기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반대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녀석이 우리가 만족하는가 말까요? 이 점을 P7시타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럼 7시타의 동경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이 7시타인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줘도 관계없습니다. 반대로 줘도 안 된다. 시타의 범위가 지금 90도, 180도 사이 때 있거든. 그러면 이거 어떤 특징이 있니? 이 초록색 7시타에다가 이런 초코색 7시타를 빼버리면 이 점에서 요경까지의 동경을 나타내잖아. 7시타 빼기 시타는 예를 들면 180도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540도 이런 표현 나타내지 않나요? 이걸 일반화 시키면 180도 곱하기 n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6시타는 180도 곱하기 n 6을 나눠. 그래서 30도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네. 아니, 이 녀석을 맞아요.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 있나요? 그럼 대입하면 뭐가 나와? 알아? 30도 곱하기 n보다는 90도가 작고요. 180도보다는 거꾸로 했구나.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다라고 해서 양변에 뭘 나눈다? 32까지 나누세요. 그래서 n 범위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예요. 하나만 검사해 볼게요. 하나만 검사합니다. 근데 이 중에 뭐가 되지? 셋 다 되나? 뭐가 되지? 5, 4, 3, 2, 1 뭐가 돼요? 5. 5가 될까요? 왜? 왜에 대한 설명? 5라서. 5라서 4는 왜 안 될까? 오는 왜 되고? 선생님 풀이가 좀 틀렸어요. 자, 나 풀다가 사실 뭐 찾았었거든. 풀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떡밥을 주려고 선생님이 이걸로 틀린 그대로 나눴어요. 미안합니다. 틀렸는데 선생님이 진행을 했던 거야. 자, 틀린 거 찾아볼게요. 우리 아이들 180도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왜요? 이러면 360도 곱하기 360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360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쓰셔야 돼요. 이 표현 틀렸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좀 전에 버벅거린 이유가 이거 틀린 건데 어떻게 하지? 보여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고쳐 쓸 겁니다. 이 녀석은 역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6을 나누는 거야. 6을 나누면 시타가 틀렸지. 시타는 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보다 작아야 돼요. 이 녀석을 여기 대입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30을 빼면 다시 쓰면 60도보다는 크고 뭐가? 60도 곱하기 n이 뭐가 작다? 150도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60을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서 n 범위는 1보다 크고 6분의 15니까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n은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만족하는 시탄을 구하는 거잖아. 끝났습니다. 만족하는 시탄은 처음에 구한 게 여기 있죠. 그래서 만족하는 시탄은 120도 더하기 30이니까 답은 150도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첫 줄 한 개 잘못 깨니까 다 틀렸죠. 그래도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진짜 뭐가 틀렸지? 검사하는 것도 실력이지 않나 싶어서 쌤 틀린 교재 가지고 한번 풀어본 거예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